북한에서 해킹으로 훔쳐갔던 돈이 23억 달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럼요. 신의 직장, KBS, 청와대 그런 전상만 공격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다 영칭호를 주고 컴퓨터도 많이 안 쓰는데 어떻게 해킹 기술이 뛰어나요? 자료들을 탐색하는데 그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보안원이라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학기에 한 4-5명 정도가 머리가 돌아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저절로 똑똑해지는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전민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교통사고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 해커 노말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해커들을 양성하다가 대문으로 귀순한 김은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들 모시고 북한이 감추고 있는 북한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은광 교수님. 교수님도 혹시 북한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좀 그 당시에 보셨나요? 예, 많이 봤죠. 그때는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잘못 보면 다 죽습니다. 예, 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북한에서는 색정 영화라고 하는데 19금 아, 영화. 예, 19금. 근데 네. 전 그거 봤어요. 오.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프랑스와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비닐 오물이 배를 잔뜩 실어다가 북한에다가 이제 처리했거든요. 비닐 오물 보면 뭐 플라스틱 이런 용기들 속에 테이프 따라 들어오고 CD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 몰랐죠. 그게 이제 다시 재생하는 과정에 발견돼 가지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저기 영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거해 가지고 먼지 뺏기고 해서 딱 보니까 이게 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꿈의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기 싫었는데도 굳이 보셨군요. 야,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두고 봐야 되는데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영화다. 북한이 뭐 이름 없는 영들 이런 가운데에다가 해에서 들어온 영상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거 뭐 우리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몰래 숨겨놓은 것과 좀 비슷한 와, 수법이네. 그랬구나. 예, 들키면 어떻게 돼요? 17세, 15세 소년들이 10년, 20년형을 먹었습니다. 와, 어떻게 그 영화를 본 게 제가 돼가지고 10년, 20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 내에서도 체제 안쪽을 잘 아는 분들의 어떤 탈북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 막 2,000명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23년인가? 뭐 10명, 뭐 2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7개의 차단선을 쳤는데 첫 번째가 철책선이에요. 그리고 철책선을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밑을 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민트를 가지고 차단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이다 2만 벌도 고압선을 쳤어요. 근데 그것도 넘은 사람이 있어요. 와. 그 다음에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뢰밭을 매설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진짜 군인이 총을 들고 있고 그 군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꼈다가 쫙 썼는데 예전에는 CCTV가 그냥 요 설치한 장소 보지만 지금은 북한의 그 미래망이라고 하는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평양에서 직접 김정은이 쫙 돌려가지고 이 자식들이 그 경비를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는요 강바닥에 5cm 되는 창강 못이 고슴도치처럼 쭉 박혀 있어요. 강에 들어섰다 뭐 발이 다 찍혀가지고 못 가는 거죠. 그럼 지금 한국에 오신 지 시간이 좀 꽤 지났잖아요. 예, 그렇죠? 2004년도에 제가 왔으니까. 예. 제가 볼 때 지위도 굉장히 높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을 때 야 이런 게 있나 하고서 좀 놀랐던 게 있으세요? 너무 많죠. 제가 그 한국에 와 1년 전에 북한에서 가장 최고의 도서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각자다 보니까 비공개 도서 일람실에 가서 자본주의 사회 특히 남한의 도서 몇 건 없지만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딱 이제 보는 도중에 책에다가 이게 다 지어놨더라고요. 이만큼 깼다가 그 사람이 호기심 있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글인데 이게 뭐일까? 그걸 창문에다 비쳤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에다 딱 비춰두니까 가까스로 대한민국이 드디어 자동차 100만 대가 달리는 자동차 왕국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야 이건 다른 건 더 말할 것도 없겠다 해서 이제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내 눈으로 직접 물처럼 흐르는 자가용들을 보면서 너무 감개했어요. 북한이 없는 새로운 것들에서 빠찡꼬랑 같은 거는 제가 처음 봤고요. 카지노. 네, 카지노예요. 그다음에 컴퓨터 PC 개인방이 있는 거 처음 봤고요. 노래방이 있는 것도 처음 봤고요. 노래방 없어요, 북한은? 없어요. 저희는 뭐 그 큰 호텔 안에 가라오케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개 도시에 방 하나가 있을 정도죠. 북한에서 가끔 이제 기사를 보면은 보여지기용으로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건물도 짓고. 근데 그걸 봤거든요. 그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있었나요? 그 정확히 분명한 거 유경 호텔이라고 100번
5층 제일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걸 텅텅 비어 있어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안 쓰죠. 완공이 안 된 거. 아주 완공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북한에 막 놀이공원 혹은 막 워터파크 있고 막 스키장도 있고. 예, 그게 실제로 뭐 진짜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선전용인 건지. 선전용이 더 많고 거기 가는 사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티켓은 배급되다 보니까 그 일반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요즘 북한의 그런 실제 상황 중에 이건 정말 심각하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요즘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이 기본이지만은 북한은 더더욱이 돈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선회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돈으로 이제 계산된대요. 제가 있던 공산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간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이 공산대학에 가야 노동당의 간부가 되고 정권기관이나 산업계의 간부가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분이 좋아야 되고 두루두루 또 가정력이 다 좋아야 되는데 지금의 말이죠. 그 대학에 가는 걸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돈으로 해결된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김정은도 어쩌지 못하는 변화로구나.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 해킹으로 돈을 많이 이제 훔쳐가고 있었잖아요. 그 2025년에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북한에서 해킹으로 훔쳐갔던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3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정도 된다고 와.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다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 해커들이 진짜 우리나라 그 갓생을 산다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쁘게 해킹도 해야 되고 피싱도 해야 되고 심지어 IT 근로자로 외국 기업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해킹으로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IT 업계에서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그 서버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문제점, 취약점이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취약점이 공개가 되자마자 몇 주 뒤에 북한이 그걸 무기화를 다 체계적으로 시켜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도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 많이 쓰고 근데 북한은 인터넷도 아까 말씀하신 거 안 된다 그러고 그 컴퓨터도 많이 안 쓰는데 어떻게 거기가 이렇게 해킹 기술이 뛰어나요? 그 이 돈이 있는 집이나 좀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좀 인터넷이나 그 컴퓨터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의 어떤 운영과 김정은이 어떤 명령을 받은 특수한 인원들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부터 해석 케이블을 통해서 북한이 인터넷선을 가져왔어요. 그걸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김정은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과학자들도 이 인터넷에 쓸 수 있습니다. 승인 받으면. 재밌는 게 과학자들이 딱 허용된 컴퓨터 앞에서 과학 연구에 필요한 그 자료들을 탐색하는데 그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보안원이라고 이 사람이 다른 걸 검색 안 하는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시를 하고 있군요. 감시해야죠. 예, 예. 예. 어떻게 이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해킹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데 국가가 결심을 하고 머리가 좋은 이거 영재들을 전국에서 싹 틀어서 모아가지고 컴퓨터 주고 인터넷 주고 그리고 각종 뭐 해킹과 관련된 툴을 사다 주고 해외 연수시키고 해가지고 키워낸 해커 부대는 무슨 짓인들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학문 연구를 하고 뭐 의사를 하고 이럴 사람들이 해커로 최정예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잘한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인터넷 쓸 때마다 뒤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해커들도 그렇게 뭔가 할 아니죠. 때마다 뒤에 서 있습니까? 해커들은 아니죠. 물론 그 안에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정신교양도 주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좀 더 풍만한 환경에서 컴퓨터 쓰고 싶은 거 다 주고 더 자유롭다고요. 법의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아. 국제법의 규제는 그건 다 넘어섰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아요. 북한 해커들은 다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북한은 해커를 그렇게 막 잘 양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진짜 왜 우리나라는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해커 양성을 의외로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그 학생분들이 혹은 뭐 직장인분들도 포함해서 유명한 해킹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매년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해커 양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럼 또 해커 왜 안 키웠냐? 근데 키워서 우리나라에서 있을 곳이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 시대 흐름과 북한의 그런 모습들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더 중요해질수록 앞으로 북한 내에서도 그 해커들의 위상이나 이런 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럼 북한 해커 학생으로 좀 발탁이 되면 북한에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럼요. 신의 직장, 한국에서 표현하는 이런 게 아마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북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첨단 장비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직업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달러를 직접 만질 수 있는 직업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국제법도 우롱하면서 지금 마음대로 목표하는 당이 정해진 기간을 뚫고 들어가서 자료를 훔쳐오고 돈을 벌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짜릿하잖아요. 젊어서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아마 북한 청소년들은 여기는 정말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고 또 여기서 대한민국의 한수원 공격 성공했던 사람들 그다음 청와대 공격에 성공했던 사람 농협이라든지 KBS 그런 전상망 공격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다 영칭호를 주고 그네들은 정치적 평가를 엄청 받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광물 자원들, 그다음 뭐 수산 자원들 이런 것들을 뭐 마음대로 중국에다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갖다가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수 내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수도 없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이버 부대가 외부에서 약체해오는 국제 금융망 공격, 그다음 사이버머니라든지 뭐 비트코인 통해서 털어가지고 가져온 이 모든 돈이 김정은이 저 체제를 유지하고 김정은이 어떤 사치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런 하나의 기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해커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잔혹하게 좀 교육을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교육을 주었던 해커 요원들 가운데서 역량이 이제 많지 못하죠. 계속 애와야 되고 머리를 제짜고 프로그램 짜야 되고 하니까 한 학기에 한 4-4명 정도가 머리가 돌아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정신 이상이 오는 네, 정신 이상이 오는 거죠. 웃고 다니고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고 막 폭행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대학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집으로 일단 돌려보내요. 그런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4-5명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럼 이렇게 정신적으로 가부를 주느냐. 노말테크 해커님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우리가 고수준 언어,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를 짜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 수 있는 머신 랭귀지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코드를 가지고만 프로그램 짜라고 하니 기계 코드를 다 외워야 돼요. 예전 같은 CPU는 한 5,000개 내지 6,000개의 기계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 어셈블리 뭐 이런 거. 예, 네, 어셈블리 언어라고. 네, 다 해야 돼. 어셈블리. 그걸 갖다가 마음껏 자유자재로 써야 되고 종종 경련이 이제 엄청 많아요. 경련에서 뭐 1등 2번하고 3번 이래야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 제 높은 다음 단계의 탑의 해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죠. 그럼 요즘에 북한 해커들은 일단 군사나 정부를 상대로 할 것 같은데 개인 민간인 카카오톡을 좀 해킹하고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야,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람들 그게 갖다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북한의 어떤 정말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개인 거 다 긁어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최종 작품이 뭐냐면 사회 관계망 지도. 사회 관계망 지도. 지도. 맵을 만드는데 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 인과관계, 연결관계를 완전히 하나의 어떤 맵으로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말대 해커님한테 접근에 의해서 사이버 부대가 저분 거 다 덜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분과 신뢰관계가 누가 있냐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관계망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사전에 있는 자료를 다 캐다가 융합시키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은 김아무개라고 하는 중학교 동창하고 제일 가깝다. 동생하고 저분은 제일 신뢰관계 높은 사람 또 찾고 그 사람하고 또 한 번 그 사람 직접 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사회관계망 지도를 뒤져보면 또 뭐가 있다 이거죠. 2단계, 3단계만 그 걸치면 매우 취약하고 보안의식이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2단계 가면 우리 해커님한테 접근할 수 있죠. 신뢰관계.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죠. 다 주요 인물이나 혹은 어떤 거에 접근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전체 국민 대상에서. 와 이건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 손 쓸 틈 없이 어찌 보면 제 휴대폰도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혹시 전문가들이 아 이건 정말 당하겠는데 싶었던 좀 북한 해킹 수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제가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발견됐던 게 좀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북한 해커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탈북민을 대상으로. 네. 예. 근데 이미 컴퓨터는 해킹 당한 상황이고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컴퓨터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연결되어 있는 웹캠이 있다면 웹캠을 몰래 켜보기도 했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없으면 마우스가 움직여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쓰는 거죠. 이게 북한 해커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해킹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그 해킹했던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목록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요새 힘드시죠? 제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찾았는데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서 파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받으면 해킹을 당하는데 여기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지인들한테 카톡을 보내면 답장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해킹 당했던 그 원래 본 당사자는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닌데 그거 누르지 마 막 이렇게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컴퓨터에 구글도 로그인이 되어 있을 텐데 구글 계정을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폰은 원격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초기화를 딱 눌러두면은 초기화가 진행 중일 때는 통신이 안 되잖아요. 먹통이잖아요. 그래서 초기화가 끝나면 다시 또 초기화 계속 해가지고 먹통을 만들고 더 피해자를 확산시키려고 했던 게 최근에 이제 드러났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부터 뭐 돈을 뜯어내는 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또 그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관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피해자를 늘려나가는 네, 방식인 피해자를 거예요? 늘려나가고 있었던 게 이게 아까 밝혀진 말씀하셨던 거죠. 것과 이제 네. 이거 사회 관계망을 만든다는 것과 좀 비슷한 거군요. 그런 사람들 잘 근데 뽑아요. 이건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캄보디아나 지금 어떤 보이스피싱 사건들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경찰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뭘 들었냐면 보이스피싱이 약간 비슷하게 많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거는 이게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적으로 그걸로 돈을 챙기거나 어떤 범죄로 만드는데 그 세팅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제공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런 사기들이 되게 끔찍한 어떻게 보면 혼종인 게 자본은 보통 중국계 자본이 와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아니면 뭐 중국인들이 일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세팅 그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은 북한의 회사나 해커들이 제공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일을 진짜 저는 많이 봤거든요. 초기화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줘요. 그걸 누르면 이 눈앞에서 그냥 휴대폰이 멈춰버려요. 저는 실제로 그걸 눈앞에 본 적이 있는데 휴대폰이 안 먹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막 은행 앱 같은 게 막 뜹니다. 막 뜨고 그 자리에서 막 인증이 막 돼요. 그 자리에서. 최악인데.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막 인증으로 막 얼굴 인증이 막 넘어가고 막 대출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배터리를 뽑을 수도 없으니까 손 쓸 길이 없거든요. 아니 혹시 변기에다 던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없나요? 요즘엔 또 이게 저것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방수라든가 네, 너무 튼튼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못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거기선 대출 받아가지고 이미 빼가는 데까지 시간이 뭐 2, 3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1, 2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경찰들이랑 얘기해보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제공이 됐다. 근데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은행같이 정말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관에서조차도 보안 기능이 좀 허술하게 해가지고 얼굴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얼굴 대신에 고해상도 사진을 딱 댔더니 통과됐어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걸 너무 믿지 말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해킹용 프로그램도 북한산이 많긴 한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박 인터넷 사이트도 거의 대부분 북한산이라고 들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법 게임 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불법 프로그램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북한에서 만들어서 유통이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수님 그 현장에서 계셨을 때 본 최고의 해킹 작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일 제가 몸서리 쳤던 거는 5년 전인데요. 반땡땡이라고 하는 중국 무역자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북한의 사이버 부대하고 접근해서 몰랐겠죠.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IP 카메라를 갖다가 아주 인식률이 높게 근데 저가 싸게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국방부에 입찰을 했어요. 입찰 돼가지고 이전 바로 이제 최종 단계에서 이게 적발돼가지고 캔슬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군부대에 IP 카메라가 깔렸으면 북한 앉아서 발장 끼고 모든 부대의 상황을 다 하늘에서 다 볼 수 있었겠죠. 어마어마한 상황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발된 건 다행이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높아가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가정에 너무 깊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뭔가 가정용 기기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일부는 또 음성도 달려있고 북한이 그대로 해킹 코드를 잡아 넣어서 모든 가정들의 중요 기관들의 이걸 다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렵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해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그 아까 보니까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북한의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의 해킹인 걸 사실 밝히기도 힘들겠지만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 이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북한에서 해킹 당한 경우에는 배상받을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직접 당한 게 아니라 중간에 보통 경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위한 해킹이 아니라 경제적인 걸 위한 해킹이라면 해킹 자체는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에 돈이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뭔가 다른 데가 개입되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이면 은행 계좌가 넘어가야 될 텐데 북한 사람 명의 계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계좌를 어떤 식으로 보통 되냐면 돈이 넘어가는 한국인이 보통 뭐 모집이 되거나 아르바이트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또 피해자거나 이런 한국인 계좌에 돈이 들어가고 그럼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합법적인 우리나라의 코인 거래소 이런 데서 이제 뭐 코인을 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코인 그 키를 어떤 전자지갑에 넣고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는 끝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이든 중국 자본이든 북한 사람이든 거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운데에서 아르바이트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에서 이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그 사람에게 형사 합의금을 얻어가는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북한 해킹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혹시 있다면 이거는 북한 해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앱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에서 어떤 사람이 만든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건 그 명령이 실행되게 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출처 불분명한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게 사실 해커들한테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그냥 직접 바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공짜에 대한 유혹을 꼭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공공장소에서 저 USB 충전 포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도 위험하군요. 예, 거기다가 내 폰을 충전하느라 끼웠을 때 100%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 공작된 USB 포드에서 내가 끼우는 순간에 충전 말고 다른 기능이 작동돼서 그 안에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다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공짜 와이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윈도우 12를 공짜로 깐다. 이렇게 되면 사람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냐고 클릭하는 순간에 이게 작살 나는 거죠.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뭐냐면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돈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 제일 핫한 게 이제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도 금융사기랑 다 결합이 돼서 친해진 다음에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혹은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너 갖다 써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돈을 빼기 위해 세금이 얼마가 드니까 3천만 원 빼려면 500만 원만 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다 보니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뜯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부업 사기 이런 것도 뭐 팀 채팅 이래서 돈을 소액을 벌어보고 뭐 2만 원 3만 원을 받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신뢰하고 걔네들이 주는 앱 같은 걸 깔고 이랬던 것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으면 욕심을 조금 버리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해킹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해킹된 폰으로 제일 많은 게 이게 경찰서에 조사하러 가면은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12 걸었다고 경찰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112를 걸어도 경찰이 아니라 그런 보이스피싱범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킹된 폰이라 하면 네, 그걸 이제 탈취를 하거든요. 112, 119 어디다 걸어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나에게 그렇습니다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경찰서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절대 내 스마트폰을 100% 믿지 말고 항상 더블 체크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네, 오늘 사실 북한의 어떤 체제와 그다음에 북한의 해킹 이런 거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지금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언들 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